안녕하세요. 려원사주의 여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무관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무관 여자들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특징들을 어떤 식으로 개운을 해서 살면 좋은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관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주로 연애나 결혼을 할 때 남자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남자와 연애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관성이 없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오행이 없다 그러면은 반대로 남자 사주도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극하는 오행인 재성, 그 재성을 똑같이 가지지 않은 남자보다는 재성을 튼튼하게 가진 남성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전에 제가 무관 여자, 무죄 남성에 대해서 그 만남에 대해서 올린 그 영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무관과 무죄, 무관 여성과 무죄 남성은 서로 잘 통합니다. 한눈에 이끌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척척 잘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서로가 비슷함도 느끼고 어디까지가 구속이고 어디까지는 또 프리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으로까지 잘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무죄, 그런데 여자가 관이 많다거나 또 아니면은 남자가 죄다, 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남성은 무관 여자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난 오행에서 가지고 크게 내가 써먹어야 될 그 오행을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 이 부분 채워지지 않는구나. 뭔가 다름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사실은 개운법이기 때문에요. 내가 무관이라면 남자를 만날 때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좀 그래도 남자가 존중할 줄 알고 크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서 무시하지 않고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무관 여자가 더 편하게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무관이 무죄를 만나서 편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관성이 없는 분은 재성을 튼튼히 가진 남자를 만나면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성이 여성을 더 좋아해야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남성은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무관 여자인 경우에는 식상생재,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남자가 식신생재라든가 상관생재, 그래서 식상생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여자를 위하는 마음과 행동과 표현력으로 그 여자를 갖다가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식상생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남성을 만났을 때 무관 여자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남자는 좀 여자한테 부족함을 느낄 수도,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남성이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참고 견딜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무관 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성을 가진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 남자의 사주와 내 사주를 비교했을 때 궁합을 봅니다. 제가 궁합은 주로 오행으로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또 뭐 일지끼리 합도 보고 뭐 다 보지만 사실은 오행끼리에 보충되는 인연, 그것이 좋았을 때 어쨌든 간에 궁합이 잘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합도 봅니다. 그렇게 지지의 합을 보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보충적으로 보는데요.
궁합상으로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남자가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금 오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녹이는 극해주는 오행인 화 오행이 없다. 그러면은 남자 사주의 화 오행을 한 개 내지는 두 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 오행을 갖다가 살려주는 목 오행도 같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다면 더욱 좋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금 오행으로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사주의 8글자 중에서 가지지 못한 한두 가지의 오행을 이 남자가 채워주면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관이 부족, 내가 관이 없다라고 하면 관에 해당되는 오행을 남자분이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간 위에 다른 또 오행이 있겠죠. 그 오행을 이 남자가 가지고 있을 때, 즉 예를 들자면은 여자가 금수가 많은 사주다. 그러면 남자는 목화 기운으로 채워주면 좋겠죠. 또 예를 들어서 남자가 화 기운이 굉장히 많은 불같은 사주다. 그러면 여성분은 그 화를 갖다가 잠재워 줄 수 있는 토나 금 오행, 금으로 녹이고, 그리고 토로 불을 꺼주고, 그리고 수 오행까지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여자 사주에 목 오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4가지 쭉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남자 오행은 그 목이 나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토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토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간목을 가진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토 오행, 특히 기토 오행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좀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실제로 그 옆에서 지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남자가 간목을 두 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시 여자가 토오행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오행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면 확실히 서로가 합의되는 어떤 그런 통하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자가 목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목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성격적으로도 나서기 좋아하고 좀 활달하고 그 깨쳐 나가려고 하는 그 땅 속에서 새싹이 뛰쳐 올라오듯이 그 생기의 기운이 많은 여자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는 남자, 토오행을 많이 가진 남자가 그 여자분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궁합상으로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남자를 만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컴플렉스를 이 남자의 오행으로 채워준다, 막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째 보시면은요, 남자 무죄 무식상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앞전에 무죄 무식상 남자에 설명을 드렸듯이 재성이 없고 재성의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어떤 나의 표현력이나 여자를 위하는 마음, 나의 적극성, 행동, 이런 것이 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동조차 없고 또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결과물을 이루려고 하는 재성조차도 없다면 이 남자는 아주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간만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머리도 많이 굴릴 수 있죠. 계산도 속으로 많이 하겠죠. 될까 안 될까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스타일도 많고요. 피해가는 스타일도 많고요. 특히 식상이 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이렇게 식상이 없으면 이제 인성이 좀 강하게 되면은 이제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겠죠. 하지만 또한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무죄나 무식상을 이끌고 가려면 여자가 식상이 좀 강한 여자를 만나야겠죠. 어쨌든 간에 무관이면 이런 사람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관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무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워낙 프리하기 때문에 남자분이 좀 잡아주는 게 좋죠. 근데 이 사람마저도 마찬가지로 적극성이 없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 무관 여자가 만나다 보면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만나고 두세 번 만나다 보면 이미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주를 딱 보면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맞을 수가 없죠. 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만나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자분께서 이 남자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족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다, 헤어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보시면은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라도 전업주부보다는 전문 직업을 가져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물론 아이를 키우고 뭐 살림을 하고 남편만을 바라보는 그런 전업주부보다는 뭐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남편을 만나면 자기가 직업이 있다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 살림만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틀리는데요. 되도록이면은 내가 무관이라고 한다면 내 일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 일 중에서도 어떤 전문성, 기술성 그런 것을 뭐 안 되면 자격증이라도 따든가 기술적으로 내가 취미나 흥미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익혀서 배워서 좀 전문직 쪽으로 일을 가져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은 이제 내 직업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남편분이 뭐 능력이 있든 뭐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의 전문적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요, 되도록이면은 오랜 기간 연애를 지속한 후에 결혼을 해라. 특히 무관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관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요, 특히 관이 한두 개가 있으면서요, 지지에서 근이 튼튼하게 있는 여성은 솔직히 어떤 남자를 만나도 크게 오래 연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복이 그거기시기 때문에 그 관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충분히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그렇게 사주가 형성되어 있는 여자분은 관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는 남자분이 자리를 잡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런 딱 내가 연애를 해서 그 남자분이 마음에 들거나 하면은 딱 결혼으로 그냥 하셔도 큰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무관인 경우에는 연애를 조금 하고 결혼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나하고 궁합이 맞는지 그것을 좀 오랜 연애를 지속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나왔듯이 궁합상으로 이렇게 좋은 좀 궁합이 맞는 분을 만나면 더 좋겠죠.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연애를 신중하게 오래 지속해 보아라. 많이 만나 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은 궁합상 내 용신을 가진 남자를 만나라. 어쨌든 사주 오행이 편중된 사람들이 거진 태반이 넘습니다. 다 누구나 골고루 오행을 가지고 태어날 순 없고요.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오행들이 다 골고루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힘이 없고 없는 것보다 못한 오행도 있고 많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그걸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파국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든지 사주 오행에서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용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물기운이 없는 수기운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항상 운에서도 수운을 만났을 때 내가 펼치고자 하는 것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운이 끝나고 나면은 또 갈증이 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물론 내가 없는 오행이 용신은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진다고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구조상 내가 이 오행이 꼭 필요한 오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을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용신을 가진 남자를 만나라. 그러면 궁합상으로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상으로 그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여기도 해당이 되지만은요. 궁합상 특히 내가 내 용신을 가진 남자를 만났을 때는 무관이어도 무난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으로 꼰을 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간추려서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